안녕하세요, 찌롱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태국에 다녀오면서 이제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유심 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데이터 통신 서비스도 이용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전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쭉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거는 이 유심 서비스예요. 유심 서비스가 가격정에서도 저렴하죠. 한국에서 받아서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미리 그냥 탈착만 해놓으면 내리자마자 그냥 바로 카톡하고 페이스북 확인하고 인스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심이다 보니까 그냥 이용이 끝나면은 바로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불량 유심을 받았을 때 답이 없다. 제가 웬만한 유심 서비스를 한국에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 환불받기 정말 힘듭니다. 내 핸드폰에서만 안 된다라는 답변이 정말 많고요. 이게 현지 쪽에서 구매를 해서 막상 거기서 테스트를 했을 때 잘 됐어도 시내에 갔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론 커버리지 문제인지 그 유심의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애 대응 조치가 조금 불량하다. 그리고 두 번째, 유심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니까 핸드폰에 손상이 갈 수가 있다. 최근에 제가 아이폰 핸드폰을 바꿨는데 이거는 아이폰 이용자들한테도 정말 꿀팁인데 아이폰이 옆쪽에 이제 유심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유심을 넣을 때 꽉 누르지 않으면은 이게 약간 살짝 떠 있어요. 살짝 떠 있는 마당에 이거 유심 인식은 된단 말이야. 유심 인식이 되는데 막상 이제 이게 방수폰이니까 나는 그걸 그냥 워터파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침수가 됐는데 이유가 알고 보니까 그 살짝 붕 떠 있는 부분이 물이 들어갔던 거지. 이런 경우에는 보상도 못 받고 나중에 핸드폰이 계속 노후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국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를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여행지까지 가서 뭐 한국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 받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심을 또 바꿔가지고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안 왔나 문자가 왔나 안 왔나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로 번거로워요. 이거 빼고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만족스러웠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이죠. 두 번째는 핸드폰 로밍 서비스인데 데이터 로밍 서비스 이번에 LG U 플러스 거를 이용을 해봤는데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가 한 하루에 13,200원이더라고요. 이거의 장점은 일단 가입이 간편하다. 그냥 통신사에 전화만 하면 바로 가입을 해주니까 가입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는 전화가 무료다. 한국에서 오는 전화를 받으면은 원래 한국 이제 받는 전화 요금이 나가요. 뭐 태국 같은 경우는 분당 7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받는 전화 요금이 무료다 보니까 받는 전화로서는 뭐 손색 없이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전화를 받아도 유심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핫스팟을 통해서 여러 명이랑 공유가 가능하다. 물론 이 유심도 가능은 하지만 유심 같은 경우 국가별로 그리고 유심 통신사별로 조금씩 달라요. 핫스팟이 불가능한 유심도 있고 가능한 유심도 있지만 이거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기가 정도까지 핫스팟 서비스로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 내 걸로 핫스팟을 켜게 되면 배터리가 정말 광탈이죠. 하루에 아이폰 기준으로 4시간 쓰면 그냥 방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상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옆에 계속 일행들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단점이죠. 세 번째, 품질이 고르지 못하다. 이게 계약된 통신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태국에서 있을 때 커버리지가 약한지 뭐 통신망이 약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데이터 로밍 서비스가 속도는 가장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단점이지만 한국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가 많을 때는 로밍 서비스도 뭐 썩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번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주로 이용했던 게 이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인데, 주로 제가 이전에는 일본이나 이제 가까운 중국 나라 갈 때는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장거리 여행 뭐 한 5일 넘어가면은 이게 가격이 좀 나가가지고 제가 잘 이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번에 같이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용을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았던 서비스 같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국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고, 이거의 이제 장점이라면은 똑같이 이제 라우터 기계를 가지고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한 기계로 여러 명 이용을 할 수 있다. 제가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5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널널한 데이터 용량, 하루에 1기가까지,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기가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영상 같은 것만 안 보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데이터 용량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심을 역시 안 갈아 끼워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단점은 받는 전화
받으시면은 받는 요금 나가십니다. 그리고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단점은 이 기기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 은근히 무거워요. 왜냐면은 이제 가방 속에 지갑 넣어야 되죠, 여권 넣어야 되죠, 아니면 핸드폰도 넣어야 되지, 카메라도 넣어야 되지, 들고 다닐 게 많은데 이 조그만 거 하나가 은근히 신경 쓰여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또 잃어버리면 분실비도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잘 있는지, 지갑이랑 뭐 핸드폰이랑 그런 거 마냥 분실된 게 없는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또 그것도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세 번째, 이거를 또 충전을 해서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하나 더 가져가야 된다는 단점. 보조 배터리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저는 이제 방콕에 있지만 않고 방콕에서 조금 한 3-4시간 떨어진 거리도 막 왔다 갔다 여행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배터리가 죽지 않을까 괜히 걱정이 커가지고 보조 배터리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 케이블도 따로 가지고 다녀야 돼서 조금 그거는 번거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 빼면은 이게 가장 나은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로밍 서비스도 낮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유심 서비스도 낮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맞는 걸로 이용을 해라. 자, 대신에 포켓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그래도 또 느꼈던 장점이 장애 대응이 빨라서 현지에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 카카오톡이나 유선상으로도 잘 이루어졌고 로밍 서비스도 동일해요. 로밍 서비스 고객센터 자체가 또 통화가 무료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로밍 서비스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준다. 유심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가 한국 고객센터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대응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4,900원씩 이렇게 유심 가끔 사면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태국에 다녀오면서 유심 서비스, 그리고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 그리고 핸드폰 데이터 로밍 서비스까지 이용을 해서 비교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 나라마다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거는 태국이고 저는 솔직히 뭐 유럽 국가에서도 써보고 아프리카 빼고는 다 써본 것 같거든요. 그 모든 나라에서 갔을 때 뭐 이거는 유럽 국가 갔을 때는 쓰지는 않았지만 유심이나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꾸준히 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많이 알았는데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거리 정도도 뭐 포켓 와이파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용했던 업체는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는 업체를 이용을 했고요. 인천공항에서 그냥 바로 픽업하고 반납 처리하기 때문에 뭐 딱히 귀찮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공항에 미리 가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U+ 로밍 서비스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다른 통신사는 조금 뭐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통신사 로밍 센터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 유심도 네이버에다가 그냥 태국 유심만 검색하셔도 그냥 상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유심 사이트에서 후기 보고 그냥 고르셔서 여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이제 해외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각각에 맞는 서비스로 본인이 잘 선택해서 잘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그 데이터 로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정말 이 로밍 서비스 하나 때문에 그 좋은 여행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비교 분석해보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꾹.